안전한 방식으로 고민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방식이 안전하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연극치료라고 치면 저희가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영혼수성공이라는 드라마가 1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에 비춰지는 연극치료가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영혼수성공을 제쳐보자. 영혼수성공과 함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연극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혼수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정신병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사들이 치료 기법으로 연극치료라는 매체를 사용을 해요. 의사들이 연극치료 기법을 사용하되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정소민 배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 기법들 자체가 실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환자와 의사 혹은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권력 관계처럼 마치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거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 답을 말해 라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화에 그 축구 선수가 다리 한쪽을 못 움직이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심리적인 영향으로 몸이 운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감각적인 마비가 오는 증상을 신체 증상장애 그중에서도 전환장애로 의심이 되는 환자인데 그 환자에게 의사가 톱을 들고 와서 헐. 다리가 지금 문제니까 이거를 잘라버려야겠다 라고 위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달아나다가 잘 움직이게 되는 것을 효과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 의사는 거봐라 거짓말했네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불편했었어요. 저는 따뜻하고 자기도 상처를 가진 의사가 환자들과 만나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실과 그리고 상담 치료 장면 부분이 되게 모호하고 때로는 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인 개입들이 되게 많아서 저걸 저렇게 경계 없이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들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환자의 이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적인 변형을 이뤄내려는 장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너무 저 코드를 많이 사용한다. 연극치료가 저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염려가 좀 들긴 했습니다. 그 경찰이 되고 싶은 그 환자분이 나오시잖아요. 정소민 배우가 거기서 경찰한테 오해를 사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죄책감이 불러일으키게끔 어차피 나는 망했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잘못했어.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는 걸 그 협박으로 인정하게끔 이끌어내는 게 연극치료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학이나 연극이라는 이렇게 허구를 다루는 예술 작품을 할 때 불신의 자발적 중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국의 시인 콜리지라는 시인이 말한 건데 관객 혹은 독자와의 동의 합의를 통해서 자발적인 불신의 중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인데 상담 장면에서 당연히 허구를 사용할 때는 허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이 마치 속이는 몰래카메라처럼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망이잖아요, 기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현실과 그 상담 장면의 경계를 정확하게 긋는 것.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게 행동수정적인 방식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극 범람법 혹은 훈수법. 이 환자가 두려워하는 어떤 자극들을 한꺼번에 그런 상황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충격을 감내하지만 그 충격을 통해서 둔감화되는 방식을 쓰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이 덜 잡혔다? 너무 좀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혹은 같아요. 너무 과하다. 극단적이다. 그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그 대상자를 만날 때 직접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해서 그 맞닥뜨려서 아버지한테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쓰긴 하는데 저는 준비되어진 자에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아버지의 대상으로 위축되어 있고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당해!
이렇게 하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음.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결국엔 아버지를 만나나가야 하는 것들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 전극치료 과정 안에서 준비되어지게끔 잘, 체계적으로, 잘 점진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음. 연극치료 저희가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가 어느 만큼 갈 수 있는지, 음. 자기 문제에 접근될 수 있는지 그걸 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하자면 따라가는 방식으로 때로는 촉진할 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연극치료의 기본 원칙인데 미디어에서는 대체로 연극치료가 소비되는 방식이 감정을 탁 폭발적으로 건드려서 뭐 눈물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반성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소비가 되니까 아 연극치료는 다 저런가 봐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딱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극치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가 실제 경험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너무 속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는 상상과 허구로 좀 우회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리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미디어에서는 허구나 상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대체로는 소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싹 들어 빼고 빠르게 직접적이고 접근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도권 역시도 내담자가 정한 속도를 우리가 존중을 하고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상담자 혹은 이제 치료사가 정한 세팅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정소민 배우도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았던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간헐적인 분노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네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마지막 회에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으로 끝나요. 자기 안에 상처 입은 아이를 결국엔 최종 목표는 자기 자신, 자기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을 해야 치유가 되는 것처럼 자기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작업으로 따뜻한 마무리로 하는 게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강력하고 폭발적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극치료 나하고는 안 맞는데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강한데 이렇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는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안전한 방식으로 고민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 방식이 안전하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강력한 것도 있지만 강력하게만 하지는 않는다. 강력하면서 안전하다. 지금까지 저희가 미디어에 비치는 연극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거기에 비춰진 것들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